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기술주가 강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 한 번 1.44%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기술주의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이 미국 경기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타냈던 그런 재료인데요.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9월 개교 앞두고 있는데 대면 수업을 하라라고 현재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학교의 문을 열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학교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압박 수위를 현재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는 개교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이슈에 의한 거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현재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에 대해서 강경하게 입장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내달 이 개교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시행하라라는 부분이죠. 양선, 날선 그런 비판의 목소리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의사들의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연준이 여전히 미국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현재 여러 가지 신호를 봤을 때 미국 경기 회복 속도는 지연이 되고 있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 경제 재개 노력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 노력이 필요한데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소기업들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 회복에 대한 지연성, 동일한 그런 목소리를 연준 의원 내에서도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강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국제유가의 흐름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4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3월, 지난 3월 이후로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이것을 뒷받침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3월 이후로 다시 40달러대로 위로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국제유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역시 상승했는데 0.6%나 상승을 하면서 1,82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제 금 가격이 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가 더 이어지면서 또다시 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금 가격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데이빗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도 코로나19인데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대선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월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데이빗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 대선이 펼쳐질 때 직접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상황, 투표를 직접 하지 못하고 우편 투표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투표 결과가 바로 나오지 못하고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투표 결과가 지연돼서 나오게 되면 증시에 영향을 주고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0년의 대통령 선거 때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 엘고어 전 부통령이 결혼했는데 이 상황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34일이나 걸렸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미국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을 겪었고 출렁거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예비선거에 사용했던 우편투표가 확대될 수가 있고 11월에도 우편투표 증가 가능성을 볼 때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 관련 변동성이 증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비 코스틴 전략가는 옵션 시장 트레이더들이 이미 11월 3일에 차기 대통령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선거 전후로 내재 변동성은 이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의 결과가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대응을 해야 할지도 미국 증시에서는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새벽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에 6만 명을 돌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나스닥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네, 기술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장 한편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정부의 의지 또한 또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도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중국 증시도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가파르게 어제도 꽤 높은 상승률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는 조금 아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직도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특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수급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은 돈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의 힘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이게 약간은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시장이 오르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시장 한편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모습이 펼쳐질지 오늘은 좀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개장 체크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투자 유의사항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고 전문가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방이 개설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김연고 전문가 연결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자, 뉴욕 증시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가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은 어제 엇갈렸습니다.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짚고 가야 될지 리스크 관리 요인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스닥은 어제 또 그 사상 최고치를 가로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깊게 들어가면 그 마가 주식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땡기듯이 나스닥은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론 뭐 이런 마가 주식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다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2200포인트에 걸려있는 다우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26,200포인트대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2200포인트 그 위에 언저리에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걸려있는 모습들인 이쪽 안에서는 뭐를 실물단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나스닥은 보면 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가 주식들, 움직이는 주식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동의 힘에 의해서 그쪽 그 포인트만 잡혀서 움직이는 장이라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종목을 빼버리면 주가는 저 밑에 하방에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얘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이제 디커플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지까지 커플링이 왔다면 이제 디커플링이 돼서 나스닥이 올라가든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상승의 모습은 둔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나스닥은 버블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스닥도 포인트만 잘 잡으면 정말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 하방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을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저희 방송 꼭 잘 보고 계시면 제가 포인트 꽉 잡아줄 테니까요. 그때 우리가 나스닥 하방을 볼 수 있는 ETN이나 ETF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베트남 펀드 말씀드렸고 중국 펀드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 다 잘 가고 있어요. 베트남 펀드들도 꺾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중국 펀드는 더 잘 가고 있잖아요. 하반기까지 중국 펀드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융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있다. 이렇게 해서요. 연말까지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펀드 가입하신 분들 저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중국 펀드 같은 경우는 더 가져가는 전략 쓰시면 돼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자, 환율단은 뭐 이쪽 자리, 그러니까 1195원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환율도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위안화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위안화는 점점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많이 온다 금가. 금가은 여기가 머리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추천드렸던 최근에 은값이 많이 움직였죠. 예, 오늘 또 은값은 쾅 치고 올라왔네요. 예. 은 쪽을 저희 방송 보면서 은 사신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은값은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오늘 좀 더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금 상승세에 이어서 은이 저평가돼서요. 은테크라고 지금 열풍을 지금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 쪽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은값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펀드도 많이 있고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응 전략을 짜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금값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백금값도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 팔라듐이라고 작년에 팔라듐 값이 되게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팔라듐 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500달러가 2,8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팔라듐도 좀 조정인데 팔라듐도 차후에 자리가 잡히면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자동차 촉매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팔라듐에 대한 부분들은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리 잡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도 우리가 간접 투자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좋아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힘을 못 받아서 개인의 수급이 좀 얽혀 있거든요. 마이크로는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애플도 최근에 뭐 사상 최고치를 갖고 있고요. 마가 주식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온 거고 그 지수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종목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버블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가 저희 방송을 잘 보시면 나스닥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전략을 짜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보시면 그때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간접 투자도 열심히 하고 직접 투자도 열심히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요. 글로벌 증시는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세게 움직이는 건 나스닥에 버블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돈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으로 와볼게요. 국내 시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뭐 지금 3거리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개인들이 매수 물량이 엄청 늘었어요. 또요. 그 월요일날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팔았고 제가 그때 방송 때 그 다음날은 개인들이 물량을 살 거고 기관이 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외국인 기관은 개인만 사면 물량을 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왜 그러면 실물단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문제지 주수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200포인트예요. 계속 이 자리를 트라이할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되게 무거운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물단들이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 경제 선행지수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일어날 일들이 강하게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데요. 근데 코로나의 변수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라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레벨업이 되려면 실물단이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유동의 힘인데요. 유동의 힘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금 80, 종목 20 그대로 가면 돼요. 늘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리는 좀 늘어지는 횡보 장세라요. 현금을 80% 갖고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주가가 떨어져도 올라가든 편한 자리거든요. 여기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2200포인트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되게 무거워요. 위로는 정확히 지수를 얘기하다 보면 요 윗자리거든요. 2250, 그다음에 2200포인트예요. 요 자리거든요. 여기가 좀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물단을 잘 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그죠? 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결국은 떨어져요. 옛날에 카카오 사신 분들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 9만 원, 8만 원 떨어졌을 때 네이버도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해서 상담을 정말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걸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부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많이 사는데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내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계속 달리다가 밑으로 막 계속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요. 내리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분들은 보지 마세요. 이게 더 가든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파트 값이 15만 원짜리가 30만 원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2배 정도, 약 1.5배 정도 올라간 주식을 굳이 우리가 위에서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마세요. 네이버 카카오 보지 말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타점 잡는 게 더 나아요. 타점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잡아서 가는 게 낫죠. 네이버 카카오 잡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날려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삼성전자가 좀 더 조정 주면 우리가 타점을 잡는 그런 전략을 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타점만 잘 잡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타점을 잡아서 밑에 있는 가격을 사 가져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저희 보유 종목 AS 해야죠. 아모레 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 그냥 이 자리에서 머뭇고 있잖아요. 레벨업 위쪽으로 쏘기 위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 이 박스권 돌파하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긋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유하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니까 느긋이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은 추가 매수 25,000원대 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가 매수 해둔 자리예요. 꼼짝없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 이게 눌림목이라고 해요. 대형주는요. 한 번에 이렇게 못 가요. 잘 이렇게 막 탁탁 치고 못 올라가요. 꺾었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꺾었다 가서 다시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파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쭉 들고 와서 35,000원까지 보면 돼요. 종목을 상담하면 건설주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건설주가 많이 안 좋으니까 건설주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설주가 안 좋은지 좋은지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반기에 대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를 지금 갖고 가는 전략을 짜면 차후에는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35,000원까지 목표가 갖고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버스는 6,000원 밑에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6,000원 밑에 또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더블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6,000원 밑에는 물량을 모아가면 돼요. 혹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모아가 한번 가보세요. 예. 목표가는 7,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7,000원 정도 가면 1,90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니까요. 6,000원 밑에 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쓰고 6,000원 밑에 안 오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트를 가지고 가는데요. 포트는 다음 주 정도 한 번 더 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인버스, 나스닥 쪽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볼 수 있는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도 투자를 하고 간접 투자도 하고 원자재 투자, 은을 투자했죠. 그다음에 간접 투자는 펀드,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이 종목을 3개 들였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시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종목의 전략 더 목마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 잘 고려해서 매일 챔피언 종목 AS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안목을 또 잘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시는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6,200억 원 넘게 어제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조금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히려 코스닥의 상승세가 훨씬 더 좋았는데요. 개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이 248억 원, 기관이 18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최근에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들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좀처럼 순매수로 전환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외국인들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시장에서 일단은 발을 빼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요. 자, 올해 연초, 2020년 연초에만 해도 외국인들의 이 시가총액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35%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31.65%까지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올해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외국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26조 4,578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자, 이것이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계를 낸 이후로 1999년 이후로 통계를 낸 이후로 외국인들의 상반기의 순매도는 가장 최대의 규모입니다. 자, 지난 2007년을 생각을 해보면 2007년 상반기에도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왜 매도를 했냐면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007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24조 8,900억 원, 한 25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발을 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개인들이 계속 쉬지 않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자 예탁금이 2월 말에 30조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45조 원대까지 투자자 예탁금이 증시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들은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40조 6,981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하고 상관할 것 없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40조 원 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순매수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코스피에서만 32조 2천억 원, 코스닥에서는 7조 9천억 원, 거의 8조 원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거의 40조 원 가까운 돈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쏟아 부으면서 외국인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주식 투자,
우리나라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빈 후드라고 부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명명하는 그런 단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간접 투자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양상.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로빈 후드라고 불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증시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부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부추라고 불리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중국에서도 역시 V자 반등을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열풍을 이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전성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하반기에도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주도를 해줄 것인가,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넘치는 돈, 우리 시장뿐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주변에 많은 자금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총 통화량을 한국은행에서 한 통계를 내봤을 때 한 3천조 원 넘는 자금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 부동산도 좀 시원치 않고 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봤을 때 투자를 하려고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자금이 3천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통계를 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총 비중이 이 3천조 원 중에 한 55% 정도밖에 우리 주식시장에 넣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돈들이 증시로 아직 덜 들어왔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더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대안은 주식뿐이다. 현재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채권이나 예금에 들어가봤자 수익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자, 부동산은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계속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 시장도 투자할 만한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 그렇다면 금리 레벨까지 사상 최저치로 낮아지면서 주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으로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도 개인 투자자 자금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성장주 투자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그전에 뭐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을 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식 상승을 본격적으로 즐기고 이것을 수익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투자 성향 보면 성장주를 좋아한다는 거, BBIG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식을 접하면서 실적주에 대한 베팅에 능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주, 성장하는 주, 주식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투자가 능숙해졌고 경기와 실적 방향성이 회복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대상 결국에는 성장주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하반기에는 과연 이런 추세를 따라가실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투자를 보고 계신지 저도 궁금하고 앞으로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중에 두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극도로 훼손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두 종목 공통점이 있었고요.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매수를 유지한 이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CJ ENM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분기 영업 실적에 대해서 더 많이 빠질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커머스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음악과 그리고 영화 산업 이런 부분 함께 도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디어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한 42% 그리고 이 커머스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46%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티빙 이후에 이 개념을 좀 말씀드릴 테지만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삼시세끼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흥행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됐다잖아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는 마케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진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고요. 반면 커머스 부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PB, 상품 이런 부분이 판매가 잘 되면서 긍정적인 가능성 있습니다. 음악 부분 같은 경우에도 흑자 가능성 있고요. 영화는 다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 커머스 쪽 조금 더 강점을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약하고 커머스는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하지만 좋은 순간들이 올 수 있을까? 티빙에 좀 달려있지 않나라는 예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티빙 같은 경우에는요. CJ ENM이 이 유료 방송 채널입니다. 그런데 JTBC 종편의 강자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JTBC와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OTT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하는 건데 뭐 아시죠? 지상파 KBS, MBC, SBS와 SK 자회사, SK 브로드밴드가 함께 손을 잡았잖아요. OTT를 위해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그래서 CJ ENM과 JTBC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통합하게 되는데 이 합작 법인이 내달 8월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에는요. 티빙은 한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현재는 월간 순수 이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합작 법인 출범 이후에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이 CJ ENM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또 넷마블이 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마블의 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CJ ENM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 달에 연간해서 30편 정도 제작이 가능한데 CJ ENM 쪽에서 23편에서 26편 정도 제작이 가능해서 아무래도 영향력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2,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영업이익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총 간의 그런 관계인데요. 만약 두 부분이 역전이 된다면 그게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이때 역전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때 역전 구간이 될 가능성 있다. 됐다 이런 부분인데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요. 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리고 넷마블의 그런 효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로든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죠. 역전이 안 돼도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마블이 잘 가면 지분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함께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나볼 수 있을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이아 마켓
마켓이잖아요. 이게 자체 그 판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머스 쇼핑 부분입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 쪽에 직접적으로 채널을 노출해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구매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이제 다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커머스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다이아마켓 자체 판매 채널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커머스의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으로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타격이 있어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뭐 극장 정상화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행사 재개도 가능하고 영화, 음악 부분 이런 부분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3분기부터는 케이블 광고에 대한 점유율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미디어 부분의 회복, 티빙 효과 이런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출범하는 티빙 효과, 이런 합작법인 이런 부분의 성장 본격화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매수 유지한 흐름들 잘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경제가 부진했고 국제 유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업의 매출이 부진했는데 그나마 미얀마 그리고 중국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진 흐름들이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미얀마 가스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억 입방비트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이후에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 회복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유가 흐름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려 잡았습니다.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미얀마와 중국 쪽 긍정적인 역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요.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얀마 가스전 여기 보니까 입방 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약간 배웠던 흐름들이 있는데 3제곱 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방 같은 경우에는 입체를 말하는 겁니다. 평면 아닌 입체. 그리고 피트 이런 부분은 이제 부피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가스전이기 때문에 부피, 생산량 이런 부분의 규모에 있어서 3제곱 피트, 입방 피트라는 그런 단위를 쓰게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량 같은 경우에 한 5억 7천억 정도 입방 피트 이런 부분을 수준을 유지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5억 4천 이 정도로 입방 피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플러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단가가 조금 더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니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그런 규모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주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감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을 벗어났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유가 급락이 또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인 회복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습니다. 2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 여러분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바닥은 아니다. 그래서 갈 가능성이 있다. CJ E&M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흐름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그리고 매수 유지 흐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방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3% 오른 2,172.47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조금 떨어지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05% 하락한 765.54포인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고 종가로 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좋을지는 계속해서 굿모닝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캔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로는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가가 국경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우선 양국이 국경 최전방 분쟁 지역에서 부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긴 했는데요. 인도에서는 중국의 반감 정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중국 제품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고 하던데 왜 받는 거고 어떤 종목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 중국과 인도가 지금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이가 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국지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국경 쪽에서 이제 분쟁이 계속 좀 네. 치열하게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사상자도 좀 많이 나오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분쟁 지역을 일부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긴 네.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최근에 계속 이제 어쨌든 국경 쪽에서 어떤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인도 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중 정서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걸 통해서 국내 업체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은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네. 하면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인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 이제 있는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긴 한데 인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했습니다. 인도 내에서 삼성전자를 시장 점유율을 봤었을 때도 네. 지난 1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약 16% 정도 나왔는데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약 3위 정도 합니다. 1위가 지금 샤오미로 30% 가깝게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1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이 5위권 내에 왔었을 때 삼성전자가 3위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5위권 내에서 이제 삼성전자 제외하고 4개 업체가 약 7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 내에서 이 반중 정서로 인해서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쪽도 스마트폰 시장을 좀 침투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보고 실제로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면 LG전자가 한 최근 2달 사이에 인도 시장에서 약 10배 가깝게 지금 이 스마트폰 네.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 기회를 삼아서 국내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오늘은 이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을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LG전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주가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인테크닉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그 분쟁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나 LG 쪽에서 네. 어쨌든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걸 통한 이제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나 LG 쪽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파이니테크닉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힌지 쪽에서 상당히 강한 회사인데 네. 기존에 이제 힌지 쪽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알린 회사는 KH바텍이 있는데 둘 다 이제 힌지 쪽에 나가 있지만 약간 좀 분야가 다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외장 힌지 쪽에서 상당히 강한 기술력이 네. 뛰어난 회사고 제가 이제 가져왔던 이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 쪽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쪽으로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 또 이제 하반기에 폴더블 폰이 이제 늘어난다고 네. 매출이나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쪽 내장 힌지 쪽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다른 업체들과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폴더블 쪽에서는 당분간 어쨌든 폴더블 폰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예. 하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매출이 조금 판매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폴더블 쪽도 판매가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전체 시장으로는 어쨌든 올해도 계속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부진했던 상반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이제 대규모 이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네.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부족했던 실적을 분명히 하반기에 지금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 실적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반기 매출을 좀 기대해 보시고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사실 69억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네. 올해는 한 16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00억 가까이 더 늘어난 그러니까 성장률로 봤었을 때는 약 15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다만 올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21년, 2022년까지 계속해서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어제 파이테크닉스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어제 13%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어제 13% 올라서 지금 4,000원 중반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6,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 6,000원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좀 위쪽으로 상단에 조금 뭐 먹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성의 폴더블폰 판매가 늘게 되면 부품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장재 쪽에서 내장 힌지에서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주가 4,000원대 부근에 와 있는데 6,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하나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2부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2200선 돌파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뭐 이것이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을 바꿔주느냐 이것이 포인트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많습니다. 네, 선물 시장의 동향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의 방향성, 또 장중 변동성 잘 보시고요. 네. 2200선 좀 강력한 저항선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그러니까요.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언제쯤 좀 시도가 가능할지 저희가 그런 부분도 타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뭐 미국 시장도 잘 나가고 있고 중국 시장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아쉽습니다. 2200선 함께 돌파하면서 좀 상승 추세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과연 22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여부도 저희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기술주가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개장 네. 포인트 정해서 저희가 잘 전해드릴게요. 자,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거시적인 경제적인 안목을 키워주실 분 함께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뭐 좀 하락 출발,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도 오늘 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중국 증시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리가 코로나19 국면은 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연관성도 있고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또 외국인 투자 영향도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 변수가 돼서 우리 증시에도 흐름에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또 영향을 주어왔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지금 코로나19 국면 2월, 3월 달, 4월 달에 이제 증시가 이제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2개월 반 만에 2100선을 회복하고 2200을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2100대로 내려와서 이제 조정받는데 그만큼 첫 번째로는 여전히 이 상승 여력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7월 예탁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개인만 뭐 47조 정도가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런데 왜냐? 빨리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전으로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숨고르기 장세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기업별로 하반기 성과 또 2분기 실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반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체적으로 우리도 영향을 받지만 워낙 우리는 어느 정도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숨고르기 국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언택트 이런 쪽도 상당히 카카오, 네이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어닝스 프라이즈를 올렸던 뭐 삼성전자 또 반도체 관련주 또 2차 전지 이런 쪽에는 뭐 기대치만큼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 기대가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국 증시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중국 경제의 추가 부양책을 연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증시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상관계수를 보면 네. 그게 뭐 미국 증시만큼 높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또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오히려 내려갔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게 되면 당장 뭐 백신이 나온다, 또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제는 기대감이 잔뜩 반영이 됐던 증시에서 조금씩 성과도 보면서 향후 경제 지표도 보면서 숨고르게 하고 있는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하락할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충분히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돼서 또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최근 우리 시장이 2100선을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한번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숨고르기에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우리 배종찬 소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지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제 8시 56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장이 개장할지, 스타트를 할지 이재영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대비해서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미국 기술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언택트 관련주 중심으로 오를 수 있을까 여부이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 장중 변동성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제 우선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선주가 줄줄이 올랐다. 하락 전환의 신호인가 이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잠시 증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네, 일단은 뭐 2200선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뭐 추가 상승 갈 것인가에 대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아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 20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들을 볼 때
지금도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같이 어쩌면 그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조금 오락가락한 증시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어떤 증시 상승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언택트 중심에서 개별 종목을 보시는 게 차라리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일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와 연관된 뭐 넷플릭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증시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분을 보게 된다면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NC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이쪽으로 보는 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중심으로도 실적단 잘 보셔야 됩니다. 한샘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폭발적인 급등세로 네네.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기록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172% 껑충 뛴 흐름들이 있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했다라는 부분. 최근 한샘이 자주 거론이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리하우스가 인기가 있었고 가구 부분에서 침체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모두 다 극복하면서 매출이 껑충 뛰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한샘이 동시호가상 11% 가깝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로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 특히나 최근에는 피코마에 대한 성장 매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장착했다라는 부분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2.7% 강세 흐름으로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33만 7천 원 선에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CJ E&M도 오늘 2%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감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디어 부분 떨어지지만 커머스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양호한 실적 전망, 음악 부분도 흑자 전환이고요. 앞으로의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상 보면은 실적이 네. 좋아질 가능성, 특히 하반기 쪽 조금 더 주목하는 듯한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이제 다시 다가오게 되다 보니까 네. 1분기에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뭐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CJ 제장도 마찬가지고 방금 언급해주신 뭐 한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또 그 팁을 드리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 폭이 어떤 증가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2분기에는 이쪽으로 해서 이번 주에 다음 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 뭐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JYP 엔터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걸그룹 니추에 대한 그런 니즈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죠. SM도 역시 앨범 판매량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이었고 옵션 만기일인 오늘 시장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대비해서 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2,168선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어제 대비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하네요. 770선까지는 회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5원대에서 3일 연속 머물렀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 변할까요? 어제 대비 3원 10전에서 20전 하락을 하면서 1,192원 선. 그나마 최근에서는 원화 강세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1,200원 선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일본 증시는 출발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하락 전환이 됐고요. 22,436엔대에서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엔달러 환율이 107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시장 장중 변동성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수급적인 방향 중요하잖아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방향성 중요한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소위 말하는 뭐 대박이라 하신 변동성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어떤 시장 주체가 외국인들이 뭐 선물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어떤 수급의 어떤 키 역할을 하는 부분이 금융투자 섹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금융투자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차익 거래성 매매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뭐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금융투자 섹터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 6천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또 시장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수급의 키워드는 외국인보다는 또 금융투자 섹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동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현재 장 출발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증시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 물론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양책이 효과가 먹히려면은 어떤 제조업이나 굴뚝 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해서 이 굴뚝 산업들이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 기관의 수급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기술적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지 언택트 쪽으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겠지만 소위 말하는 IT, 자동차, 조선, 철강 이쪽으로는 어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뭐 삼성물산, SK를 제외하고는 뭐 양호한 상승 출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그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쪽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램시메스C가 염증성 질환 치료제, 염증성 질환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증상 치료제로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바이러스 같은 그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렘데시비르 같은 항체 치료제 같은 부분들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2.5%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현재 3%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언택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내부 같은 경우도 1.5%가량 강세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3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CJENM이 어제여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셀트리온 강세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제약 섹터가 오늘 전반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제약 섹터가 1%가량 강세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약세라기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금융주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기계주 기계 그리고 일단은 기계 철강, 요쪽 섹터 건설, 요쪽 섹터가 현재 0.5% 하회를 하게 되면서 상승폭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둔화가 되는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통신, 방송, 그리고 금속, 오락문화 섹터가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락문화 섹터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YG 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하루 만에 좀 상승 전환되는 모습들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그리고 JYP 엔터 예상대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고점을 높여갑니다. 카카오는 2% 강세라고 말씀드렸고 JYP 엔터가 4% 넘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잼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8거래 연속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뮤 아크엔젤이 빅히트를 쳤는데 앞으로도 2개 이상의 신장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는 가능성 시장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도 어제에 이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마진율 좋은 친환경 그리고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법제적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실적 개den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지어소프트가 5% 강세인데요. 이게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돼서요. 오늘 5% 강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언택트 관련주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2173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세 769선 시초가에 좀 머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566개 정도, 하락하는 종목은 193개, 코스닥에서는 744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많은 종목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과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지난주부터 해서 관심이 가장 많이 갔던 우리 시장에서 종목이 최근에 뭐 SK 바이오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오늘이나 이제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세가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SK 바이오팜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몰리면서 관심도 많이 가졌고 상한가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도 뭐 시젠,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항상 제약바이오는 좀 위험하다, 뭐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양면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 뭐 투자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당장 수익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뒤가 될지 또는 1년 뒤가 될지 얼마나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높아질지는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팜이 왜 각광을 받고 매수세가 몰리느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탄 이른바 삼바2라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투자 여력,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네네. 메디톡스도 상당히 좋은 제약이고 바이오고 지금 이른바 우리가 빅이 아니라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빅입니다. 빅. 네. BIG가 아니라 BBIG인데 BBIG. 여기 하나의 첫 번째 머리 글자 B가 바로 바이오거든요.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국면도 관련이 있죠. 그만큼 또 우리가 올드 이코노미가 아니라 새롭게 투자도 가능하면서 수익도 많이 기대가 되는 또 이제는 건강,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익 창출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 불안하다. 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 바이오주의 특징이. 그리고 뭔가 이 대박이 날 것 같은 보도가 나오지만 실제 그것이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뭐 이데일리 방송을 많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가령 임상 3차 실험이 완료됐다. 그러면 바로 제품이 생산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인보사 사태도 있었죠. 그동안 바이오란 이름을 또 달고 나왔던 기업들이 많이 흥하기도 했지만 망하기도 했던 걸 본다면 결과적으로 SK 바이오팜이 지금 당장 무슨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SK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IPO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수급도 원활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삼박자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좋다.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기 때문에 종목이 생겼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기업 바이오 관련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도 있지만 안정감이에요. 여긴 잘 될 거다. 작은 회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보다 이 투명한 정보가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SK 바이오팜에만 뭐 불꽃 같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다른 유망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들었던 기업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신기술이 나오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에 여전히 언제나 관심은 있었지만 최근에 또 수급이나 많은 자금들이 붙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을 좀 뒷받침해 주는 제약바이오는 특히 더 잘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시젠 같은 거겠죠. 실적 좋다고 하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도 역시 함께 오늘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0.5%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전체적으로 수급 매수로 돌아서진 않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계속 넣어주면서 일단은 상승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오늘 시장 상황, 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재 앵커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팩토리 종목은요. 남성, 이데일리 온 전문가죠. 이영재 전문가가 적정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키 수출이나 첨단, 운전자 최첨단 보조 시스템 이런 부분 ADAS 개발 이후에 미국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3,000원 밑에서 2,995원 그리고 목표가 3,400원, 손절가 2,6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가고 있을지 남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은요, 현재 주가가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네요. 0.17% 오르면서 3,00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챙겨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저녁 9시에 방송이 되고요. 전문가님들이 이제 종목을 제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종목 승부율 그 부분을 함께 겨루게 됩니다. 종목 상승률이 30%를 따게 된다면 이제 우승을 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이제 2달간 집계해서 나타내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음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큐브 엔터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해진 부분은 여자 아이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초동 10만 장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메이저 4대 기획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획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그런 성공률을 달성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장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매출을 또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함께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BTS 소속사 빅히트 상장 기대감도 함께 묶여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3,900원 라인 그리고 손절가 3,55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자, 큐브 엔터입니다. 0.6% 하락세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53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한가요에서 리더스탁 전문가가 제시했는데 태고사이언스 제시했고요. 이쪽에 중요한 게 이제 세포 치료제예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세포 치료제 시장이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린 배양법 개량하고 독보적으로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보죠. 그래서 미국 FDA 임상시험 계획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28,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5,000원 라인 제시해 주셨고 말씀대로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는 프로그램 특성상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가 흐름 태고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0.6% 하락하면서 출발하고요. 28,900원 선입니다. 이 매수 단가 잘 확인하시면서 손절가 라인 구별하시면서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세 종목 흐름 만나봤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5%대의 상승세 코스피 코스닥이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은 하는데 어제도 그랬고 쭉 뒤에 빠지는 양상들도 나타나는 모습이고 최근에 하루 내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없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2100, 22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흔히 말하면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상승장이니까 그냥 쭉 드라이브를 날리면 됐는데 요즘에는 뭔가 아이언이나 뭔가 다른 걸 바꿔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다른 걸로 좀 바꿔 잡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6월 제가 낸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6월 달부터 꾸준하게 계속 추가 상승 제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증시가 상승이 안 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 답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부터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증시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건 소위 말하는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철강 이런 대형주가 안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트렌드를 할 수 있는 언택트 쪽으로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와 연관된 종목들, 그 섹터들이 그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시다시피 전자결제 그리고 인터넷, 음식료 네. 이런 보안주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고 실적도 어쨌든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해서 계속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까지는 하락 종목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상승 종목수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왜 자꾸 봐야 되냐면은 일단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대형주가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주가 안 가게 되면 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형주가 안 가게 되면 그 대안을 중소형주 중에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매도 심리까지 우위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이 중소형주 쪽에서도 시세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상승세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가 오히려 보이고 있는 매수심리 우위 시장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중소형주 시장에서는 그리고 섹터 쪽에서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종목들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을 하게 되면서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증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보수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럼 배종찬 소장님께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껏 반영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2100선에서 2200선이 너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 증시에 뛰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계속 올라갔는데 왜 지금은 그냥 정체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골프에서도 그린을 공략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 답답해요. 또 이게 마스크까지 요즘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과태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좀 더 우리 투자자들이 영악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숨고르기 장세 내에서도 계속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또 기업별로는 바뀌어요. 이게 선택이 치사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두 가지 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최근의 흐름 자체가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기도 한데 한 번 더 우리가 도약이 되려면 이 기대감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하반기는 성과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기대감도 반영되고 성장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 이른바 BBIG, 이 바이오 또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협력 관련주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바이오도 있고 생활주도 있고 또 지금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또 엔터주도 괜찮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택트 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준축을 두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올드 이코노미죠. 바로
이 석유화학, 철강, 기계장비, 자동차, 조선, 항공, 해운 이게 그러면 지금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내에도 협력, 주요 부품업체 또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신기술 이야기가 나오고 차세대 장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앞으로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19 국면이 어느 정도 그치면 여기서 빠르게 또 성장세가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도약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나의 기본 축을 뭐 온라인 플랫폼 BBIG에 두면서도 관련주에 그래도 올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중후장대한 산업 쪽에 대기업도 물론 가성비 있게 좀 더 앞으로 이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만한 기업애들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부품 협력 관련주에 있어서 또 차세대 또 신기술 분명히 요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TV를 열심히 바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는 이야기가 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도 그 발굴 능력에 따라서 먹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두 가지 축을 가져간다 그러면 네. 이 그린에 적중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배종찬 소장님은 BBIG에 어쨌든 주도주나 포트를 담아 놓은 다음에 그 외에 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뭐 BBIG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반도체나 아니면 말씀해주신 그런 전통 산업 쪽으로 자금을 바꿔보는 건 어떠냐는 의견들도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워렌 버핏처럼 시간도 돈도 부자라면은 저는 말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은 그게 투자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가는 종목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아마도 이런 종목들 왜 갈까요? 가니까요. 그리고 그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옮겨오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왜 계속 갈까요? 그러니까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IT라든지 자동차 좋죠. 삼성전자, 현대차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단적으로 지금 현대차를 투자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보다 카카오가 바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돈의 움직임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가는 놈 쪽으로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거고 물론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장품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했었던 한센과 같은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도 있지만은 어떤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IT, 자동차, 조선 이런 것 같은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이잖아요. 그럼 이 굴뚝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잖아요. 대면이죠. 근데 네. 지금은 대면으로 가기 조금 꺼리낌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거든요. 근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 돈의 흐름이라든지 유행에 따라서 일단 매매 패턴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이 부분 좀 양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의 의견까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배종찬 소장님께 앞으로 이제 어쨌든 뭐 기존 주도주 잘 갈 것들을 고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발표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쪽도 저희 관심 가져볼 만하죠. 13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데 네. 이 그린딜 또 한국판 뉴딜이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발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린딜이라는 내용은 뭐 태양광, 또 풍력, 친환경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 쪽에 기회가 있느냐? 아니죠. 여기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은 경우에서 이게 또 답답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개촉해서 2차 전지 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술, 수소 전기 트럭도 지금 스위스의
2025년까지 1,600대를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소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 대체 자원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종목들을 바라다 보면 그냥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차세대 기술, 지금 이제는 서서히 전기차 국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기회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옵션 만기일이긴 한데 정태근 팀장은 주심에서 나쁠 거 없다라고 일단 진단을 주셨고 배종찬 소장님도 기존 주도주의 플러스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들 정책 관련주라든지 앞으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이 모바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로 인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4,500원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오늘장은 2%대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56,000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은 특수건설인데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증가세에 주목해 보시라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제약주 텔콘 RF 제약인데요. 텔콘 RF 제약은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 1%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단기 변동성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짧은 단기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2,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젠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시젠의 실적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10% 이상의 강세로 마감한 이후에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네.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이슈가 있지만 오랜만에 다시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근에 한번 약간 주춤했다가 네. 다시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 광풍 시대가 올까요? 오늘 장 초반 눈에 띄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뜨는데 네. 유동성이 그쪽으로 갔다라는 흐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또 펀더멘털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또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를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또 내일 시장에서 함께 분석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정보, 빠르고 신속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